뉴욕 증시가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에 힘입어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항목에서의 부정적인 분석들과 엑손모빌과 인텔 등 일부 부진한 기업들의 실적이 증시 상승에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FOMC 회의 결과가 강한 경제 지표에도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애플, 알파벳 등 약 150개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주목할 전망입니다. 또한 PCE 물가 상승 지표와 무역 협상 진행 상황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예정입니다. 국제유가는 2.9% 급락해 배럴당 63달러 30센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휘발유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오펙에 요청했다고 전했고, 또한 미국의 주간 원유 채굴기도 감소했다는 통계에 유가는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37개국 정상과 IMF 총재 등이 참석해 사흘간 개최된 1대1로 정상 포럼에서 74조 원을 풀었습니다. 특히 두바이, 말레이시아 등은 무역과 철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 재편을 꾀하려는 경제, 외교적 시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도 준비가 돼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또 개별 종목으로 저희가 콕콕 집은 톡톡 튀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나 궁금하시면 저희 저녁 10시 반에 진행되는 라이징 스타 코너도 잘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라이징 스타 코너도 다시 보기 코너가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인터넷에 라이징 스타, MTN 라이징 스타를 검색하셔도 많은 콘텐츠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증시가 탄력을 받은 건데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0.3% 그리고 0.5%가량 오르면서 또 한 계단 더 올라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2.5% 성장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무려 3%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다만 세부적인 항목에서 어떤 부분이 부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분석이 나오면서 좀 상승세가 주춤하기는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엑손모빌 그리고 인텔 등 일부 좀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상승세는 어느 정도 제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결과 이제 나타납니다. FOMC가 있고요. 여기에 또 주목이 될 것 같고 이렇게 GDP가 강하게 나왔어도 비둘기파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갈 것이냐 여기에 좀 주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 알파벳 등 이렇게 150개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애플과 알파벳, 구글의 모기업이죠. 이 알파벳 두 기업의 실적 저희가 잘 포장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상승세 알아봤고요. 특징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멕스에 있는 리저널 헬스입니다. 아멕스라 함은 소형주, ETF, 파생 상품이 거래되는 뉴욕 증권거래소고요. 리저널 헬스, 노인 장기 요양소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부동산 투자사입니다. 근데 이게 오르는 이슈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월 23일에도 전해드렸고 또 마지막 거래일에도 상승했습니다. 이 연례 회계 보고서죠. 10K를 마감 시간이 4월 16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례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경고를 받은 상태고요. 하지만 상승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46%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아라타나 테라피틱스인데요. 40% 급등했습니다. 애완동물 치료제 개발 상업화에 종사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엘란코 애니멀 헬스라는 기업과 M&A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M&A에 대해서 로펌들이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에 40% 급등한 채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디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30% 올랐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아멕스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런 병에 대해서 통증과 같은 적응증에 대한 대체요법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전체적인 특징주까지 알아봤는데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watching Global Lab as well as Rising Star. 네, 금요일 시장의 마감 시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2%라는 그야말로 깜짝 성장 덕분에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이 특히나 상승세로 마무리했는데요. 미국 증시 전에 들으신 것처럼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의 움직임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다소 강세의 분위기는 이어가고 있지만 강세는 다소 좀 강보합권에 머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S&P 500 지수 이보다 더 강한 흐름은 없습니다. 자, S&P 500 지수 0.47%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2,939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상무부에서 발표한 3.2%의 GDP는 사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고요. 2015년 이후 1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고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무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사실 셧다운 최장 기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잇따르고 있고 그렇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시장 강세로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도 또 다르지 않겠죠. 자, 미국의 강세에 따라서 유럽 시장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뒤로 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스톡스 지수 8.49포인트 상승하면서 3,500선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독일, 프랑스 함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 유난하게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태인데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가 1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영국만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구제금융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다소 투심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좋았는데 아시아 시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장의 아시아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시아 시장, 우리 시장 암울한 것은 말도 할 것 없이 지금 파란불 켜고 있는 상태인데요. 코스피 지수 사흘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5% 금요일장에도 다시 한번 흘러내리면서 안타깝게도 2,200선 내준 상태고요. 4월까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2,200선 안착하지 못하면서 지난주 좀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일본은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긴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긴 연휴에 대한 관망세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쇄도하면서 역시 소폭의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0.2% 하락하면서 금요일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입니다. 1% 이상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주간으로 봤을 때 5.6%의 급락세를 기록하면서 지수 3,000선 안팎까지 쭉 밀려나 있습니다. 5거래일 가운데 4거래일이 하락했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5거래일 연속 나왔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이제 결과를 좀 타진하고 있는 데다가 전반적으로 중간 지표들까지도 좋게 나오면서 오히려 정부의 이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좀 미비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외국인들 투매에 가까운 매도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내렸습니다. 시장 좀 좋지 않은 분위기 보이면서 상당히 좀 패닉으로 이끌었는데요. 3,086선에서 금요일장은 마감했습니다.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엿새 만에 반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신흥국 시장 함께 보시죠. 신흥국 시장의 움직임은 일단 강세로 마감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별로 좀 등락이 있긴 하지만 인도 증시도 금요일장에서 0.87%, 39,000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베트남 지수 880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이면서 890선 안팎까지의 반등세를 보여준 한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시장 꼭 확인하셔야죠. 월요일 새벽에 장이 열리기 때문에 이 미국과 유럽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동 시장의 움직임 함께 보실 텐데요. 이스라엘 지수가 0.68% 10포인트 상승하면서 1,500선 가깝게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사우디 시장의 움직임은 0.11%, 아랍에미리트도 0.21%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좀 유가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지표들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달러화는 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98.05 가리키면서 0.1% 하락했고요.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죠.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환율을 가리키고 있는 상태인데 지지난주에는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그야말로 역성장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도 0.05% 상승하면서 1,161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가는 트럼프의 개입이, 구두 개입이 가장 큰 영향을 주면서 금요일장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사실 1분기에 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이죠. 20% 이상 급등했다고 보는데요. 감산에 대한 얘기를, 감산의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6월에 열리는 오펙에서의 회의를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구두 개입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시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은 0.7% 강세를 기록하면서 1,28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